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이고요.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예요. 제가 결혼하고 여기 사연살롱 사연을 자주 듣는데 세상엔 정말 별나고 이상한 시어머니가 많은 것 같아 매번 놀라곤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 그런 시어머니는 아침 드라마에나 나오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도 친할머니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저희 할머니도 그저 평범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말이 너도 결혼해봐. 세상엔 평범하고 정상적인 시어머니는 잘 없다. 이상하게 며느리만 생기면 별것도 아닌 걸로 기싸움하고 걸핏하면 빈정상해서 서운하다고 하고 그러는 거야. 이건 너도 엄마 같은 며느리가 돼야 알 수 있는 거라니까. 였는데 솔직히 그때는 저희 엄마가 더 유별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게 아닐까? 나는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친구처럼 잘 지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결론은 저희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남편과 대학 때 만나 6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제 예비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제 동생과 동갑인데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지 멋대로인 시누이가 있어 그 점을 걱정했는데 남편을 워낙에 좋아해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처음 만나 연애할 때부터 결혼 후 지금까지 저랑 아주 쿵짝이 잘 맞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 다 좋을 수는 없다고. 결혼 전 걱정했던 일이 결국엔 저한테까지 똥물이 튀었는데요. 문제의 신우가 상견례 때부터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아까 언급했듯 저희 신우와 제 동생이 동갑이라고 했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성별이 다르다는 거였는데 그대로 그게 저희 엄마는 무척이나 반가웠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분위기 전환도 하고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려 저희 엄마가 먼저 신우한테 말을 붙였는데 그때 신우가 한 대답이 저와 저희 식구들 귀에 상당히 거슬렸어요. 원래 상견례 자리라는 게 어렵고 긴장도 많이 되는 자리인데 신우는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보였죠. 듣자하니 사돈 아가씨랑 우리 아들이 동갑이라면서요. 세상에나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희 딸이 어릴 때 남동생 싫다고 그렇게 여동생 낳아달라고 저를 졸랐는데 이렇게 여동생이 생겼네요. 이제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둘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 뭘 모르시네. 저야 신우이 짓 할 생각 없지만 신우랑 올케 사이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새언니는 남동생하고 살아서 여동생 다루는 법도 모를 텐데. 제가 요즘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여동생은 뭐니 해도 돈인데. 용돈 팍팍 주고 그럼 제가 알아서 잘하죠. 원래 올케 언니가 신우 용돈 주는 거잖아요. 뭐 액수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신우는 저희 엄마의 말에 저딴 식으로 대답했어요. 물론 제가 아주 어릴 때 남동생이 하도 누나 말을 안 듣고 걸핏하면 괴롭히고 사고쳐서 남동생 싫다고 여동생으로 바꿔오라는 철없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예의를 모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 짓 하면 제가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딴 식으로 말했고, 말을 걸었던 저희 엄마가 벙찌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눈치를 살피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시더군요. 얘는? 너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농담을 하니?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원래 이렇게 경우가 없는 애가 아닌데. 집단에는 분위기 좀 편하게 만들려고 장난친 거예요. 얘가 막내고 딸이라 이렇게 잘 까불거든요.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여리니 안사돈께서 이해해 주세요. 뭐해? 사과드리지 않고. 사과를 하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엄마는 괜히 그래. 뭐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둘이 알아서 잘 지내겠죠. 저희 딸이 할 노릇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 엄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뒤로는 신우에게 그 어떤 말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 반면 제 남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는데요. 저는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뭔가 아니다 싶을 때 제 동생이 하는 버릇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간 제 동생이 저희 부모님한테 그 신우라는 애 조만간 우리 누나 손에 한 대 맞겠지? 라고 했다는데 제 동생 눈에도 신우 하는 짓이 딱 저한테 얻어맞을 것처럼 보였나 보더라고요. 참고로 제 동생은 저한테 엄청 맞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이고 저랑 동생이 3살 차이인데 아무래도 지가 남자라 저보다 힘도 세고 하니 제 앞에서 많이 까불었거든요. 그러니 어째요? 개패듯 팼죠. 표현이 좀 심한가요? 근데 정말 그렇게 팼어요. 말로는 도무지 말을 안 들어서 발로 차고 등짝 후려치고 어쩔 땐 뒤통수도 세게 갈기는 등 말로 안 되면 저는 무력으로 동생을 잡았어요.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 동생이 한때 그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양아치 같은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PC방에서만 살 때가 있었거든요. 공부야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다른 건 제 기준에 용납이 되지 않아 바쁜 부모님 대신 제가 동생을 쫓아다니면서 사람 만들었어요. 주변에 양아치 같은 친구들도 정리해버렸고 공부하기 싫으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목표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찾게 된 목표가 건축 설계사였어요. 제가 서점에서 사온 세계 건축물들을 소개하는 잡지에 그야말로 애가 꽂혔거든요. 그리고 건축 설계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하니 그날 이후로는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전교 100등 안에도 들지 못했던 동생은 전교 5등 안에 드는 기적을 만들었는데 동생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대단하다고 따로 전화를 주셨을 정도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동생은 군 제대 후 일찍이 목표하던 건축사무소에 취직했고 거기서 착실히 일도 배우고 자기 공부도 하면서 연봉 8천 이상 버는 사람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농담으로 저거 지 누나 아니었음 건축은커녕 남이 만든 구조물이나 부수고 경찰서에 다녔을 거야. 우리 민정이가 사람 만들었다니까. 답 없는 애는 우리 민정이가 답이지. 라고 할 정도로 제 동생을 걱정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잘 푼 케이스였어요. 솔직히 제 역량도 컸지만 제가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는데 동생 말로는 누나한테 맞을까봐 공부했다고 농담을 하고 다니나 보더군요. 그만큼 저는 동생한테 은인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존재였는데요. 그런 동생 눈에 저희 신우가 제 먹잇감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네, 솔직히 제 동생이 아니고 남편 동생이라 참았지. 옆에서 몇 번 보니 손이랑 입이 근질거리긴 했어요. 제 남편은 워낙 자기 집에도 관심 없고 동생한테는 더더욱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몇 번 시댁에 초대받아 가보면 신우 하는 짓이 딱 제가 싫어하는 짓이더라고요. 우선 저희 신우는 백수였어요. 대학은 나왔다는데 이렇다 할 자격증이나 취업 의사가 없어 허무맹랑하게 대기업에만 이력서를 넣었고 1차에서 뚝 떨어진 신우는 세상 불쌍한 척을 하면서 취업할 생각이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알바해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생활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며 시어머니한테 걸핏하면 신용카드를 달라고 떼를 쓴답니다. 처음엔 오빠한테도 몇 번 돈 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저희 남편이 무시하니까 지랄지랄을 하다 포기했대요. 그러면서 누가 돈 쉽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투자하라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신우 시집갈 때 쓰려고 모은 돈이랑 무슨 재주로 대출을 받았는지 빚까지 내서 돈 1억을 사기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세상엔 쉬운 것도 거저 얻는 것도 없다는 걸 다 큰 신우는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시아버님이 네가 알아서 빚 갚고 살라고 신우를 쫓아냈다고 했는데 딸이다 보니 하루도 못 가 용서해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안타까웠어요. 그때 제대로 고생을 했어야 지금 사람 구실이라도 하고 살았을 텐데 뒷심 없던 시아버지의 선택이 아쉬웠는데요. 그 뒤 시댁에서는 신우에게 사고 치지 말고 집에서 이 함전이만 있어다오 하며 사셨어요. 그러니 신우는 지가 싼 똥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집에서 빨래해준 옷 입으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그럼에도 욕심은 많은 그런 한심한 인간이 되었고 그런 신우를 유일하게 감싸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시어머니셨어요. 솔직히 자기도 당신 딸을 많이 버거워하셨는데 누가 자기 딸을 무시하거나 혼내면 마치 자기 일처럼 광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물며 당신 남편이라도 똑같이 그러셨는데 당신 말로는 신우가 자기한테 아픈 손가락이라 그렇다고 하셨어요. 아픈 손가락은 계속 두면 계속 아플 뿐 낫지 않을 텐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동생도 아닌데 참견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그저 옆에서 안타까워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저한테까지 피해로 다가왔고 그 첫 시작은 결혼 준비 중 예단 이야기가 오고 갈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어차피 쓰고 없어질 돈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오래 머물 집에 돈을 쓰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사진 촬영 및 결혼식이며 신혼여행 같은 것엔 돈을 최소한으로 했어요. 아무래도 해외보다는 국내가 값이 저렴해서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양가 가족들에게 하는 건 그나마 신경을 좀 썼는데 양가 똑같이 100만 원씩 양복이며 한복 같은 걸 해드리기로 했죠. 제 동생도 변변한 정장이 없어서 30만 원대로 한 벌 맞췄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신우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번호를 교환해서 갖고는 있었지만 발신인에 신우의 이름이 뜨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최대한 반갑게 받았는데 신우의 말은 별로 반가운 얘기는 아니었죠. 언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오빠 좀 어떻게 해봐요. 네? 오빠요? 왜요? 그게 엄마 아빠 저 결혼식에 입고 가로쓸 100만 원 안에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엄마랑 아빠는 뭐 잘 입지 않아서 최소한으로 한다고 쳐도 제 옷은 어쩌라고요. 언니도 여자니까 알잖아요. 백화점에서 여자 원피스라도 하나 사려면 돈 빼곤 우스운데 오빠가 제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아, 그런데 저희는 양가 똑같이 100만 원씩 하기로 한 거라서요. 아가씨도 그 돈 안에서 좀 맞춰보면 어때요?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예쁜 거 많던데. 어머, 언니, 어떻게 옷을 인터넷으로 사요? 저는 백화점 아니면 옷 안 사요. 그리고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언니는 남동생이라 대충 검은색 정장으로 입히면 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들고 갈 가방이며 구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기 아가씨,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랑 제가 하는 결혼이고요. 막말로 아가씨는 집에 있는 거 멀쩡한 거 입고 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어머, 웃겨? 언니, 어떻게 예비 신우한테 말을 그렇게 해요?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말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요. 그러지 말고 계좌번호 언니한테 문자로 보낼 테니까 저 딱 100만 원 더 입금해 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뭐가 좋다는 건지 저는 하나도 좋지 않은데 신우가 그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무슨 기세인지 제 핸드폰에 지 계좌번호를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계좌번호를 보내면 제가 정말 돈을 입금할 줄 알았던 것인지 저는 콧방귀 뀌고 싹 무시했어요. 남편한테도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 잘했다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돈 얘기하면 무시하라고 하는데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 다행이다 싶었네요. 하지만 신우는 제가 돈을 보내지 않자 뿔이 났는지 결혼식에 와서는 저한테 인사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 내내 눈이 찢어져라 저만 째려봤는데요. 결국 결혼식 사진에도 지만 마녀처럼 찍혔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찍은 결혼식 사진인데 신우 얼굴 뽀샵으로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누구한테 보여줘도 네 신우 표정 왜 이래? 라는 말을 여지없이 듣는데 짜증 났거든요. 그렇게 저와 신우이는 가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삐그덕거렸어요. 하지만 나이도 제가 많고 서열도 제가 높으니 여차하면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줘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신우 뒤엔 시어머니라는 조력자가 있더군요. 시댁은 저희 신혼집에서 제법 거리가 멀었어요. 저희는 서울에서 살고 시댁은 대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봐야 정도 든다며 주말이면 저희 부부를 당신 집에 오라고 하셨죠. 처음엔 결혼식에 참석해준 친척들 인사해야 한다고 오라고 하시더니 나중엔 그냥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총각 때 남편이 집에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주변에서 아들 장가 보내면 꼭 그렇게 아들 내외를 부른다고 해서 이게 그건가 했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신우와도 별로 좋진 않았어요. 별 시답지 않은 걸로 시비를 거는데 한 번은 황당하게도 제 손톱 모양을 보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머 언니, 손톱 모양이 왜 그래요? 손톱이 그러니 손도 안 예뻐 보이네. 언니는 진짜 관리 안 한다. 그쵸? 아, 타자 칠 때 신경 쓰여서 매번 짧게 자르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손톱에 돈 들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어머, 그게 아까워요? 여자는 평생 자기를 가꾸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 손톱 좀 보세요. 이쁘죠? 이건 파츠라는 건데 보석 같지 않아요? 지 손톱 자랑하려고 일부러 새언니한테 시비를 걸었네.
너는 그게 뭐가 보기 좋다고 자랑을 하냐? 아빠가 그깟 손톱에 돈 쓰지 말라고 했지? 10원 한 장 벌 줄 모르는 게 돈 쓰는 건 1등이야. 네 새언니를 봐라. 저게 정상이지. 아, 당신은 왜 갑자기 우리 유라한테 뭐라고 해? 가뜩이나 애기 죽어서 내가 짠해 죽겠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애를 잡냐고. 내가 지금 괜히 그래. 저 손톱 좀 봐. 저래서 무슨 취직을 하고 일을 해. 내가 사장이라도 쟤 안 뽑고 싶겠다. 우리 애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무슨 험한 일을 한다고 손톱까지 써? 그리고 다른 때는 몰라도 새 식구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애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당신은 정말 가만 보면 정작 자기 딸한테만 야박해. 남이 보면 유라 아빠가 아니라 제 아빠인 줄 알겠다니까. 당신은 말을 해도 당신이 계속 애를 끼고 도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지 손으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냐고. 왜 애를 바보로 키워서 이 꼴을 봐? 누가 보면 나 혼자 키웠는 줄 알겠네. 됐어. 그만해. 며느리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네 정말. 이렇듯 솔직히 시댁은 별로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워낙에 손이 많이 가고 엄마를 무슨 가사 도우미처럼 부려먹어서 시어머니도 그냥 남들 앞에서 싸고 돌 뿐 그렇게 신우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시어머니는 자기가 아닌 남이 부족한 당신 딸을 지적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한다며 그 점만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신우를 싫어했던 저라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남편이 신경 쓰는 게 싫어 그냥 알겠다고만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시어머니나 신우를 1년에 몇 번이나 보겠냐는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까? 시어머님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면서 저한테 저희 회사 앞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자기 사업을 하는 남편은 점심 약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잘하셨다고 흔쾌히 점심을 사드렸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리고 식사 잘하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용건이 있으셨는지 시어머니가 그제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기 있잖아. 니들 사는 아파트. 그때 집들이 때 보니까 방이 3개였지? 화장실은 2개고. 네. 그럼 하나는 안방일 거고 2개는 어떻게 쓰고 있니? 하나는 저희 옷방으로 쓰고요. 또 하나는 서재경 컴퓨터방으로 쓰고 있어요. 그 아시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거. 아우, 너는 애가 아무리 걔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아예 방까지 만들어주면 어떡하니? 왜요? 그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할 건데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싸움만 더 하죠. 저도 그이 게임할 때는 거실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더 나아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그게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니들 아직 애 가질 생각도 없어 보이고 둘이 사는데 방 3개까지 필요할까 싶어서 방 하나만 비워주면 안 될까? 순간 뒷얘기는 듣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싸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주춤하니 이내 시어머니는 작정이라도 하신 건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요. 그게 있잖아. 언제까지 네 신우를 내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제 곧 30인데 걔도 서울에서 자리 잡아야지. 근데 네가 알다시피 걔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이건 정말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
말하기도 창피한데 넌 이제 우리 식구잖아. 우리 유라 독립하고 살 수 있게 네가 몇 년만 데리고 있어라.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이요? 어머니, 그건 정말 곤란해요. 게다가 저희 신혼인데 신우랑 같이 살다뇨. 그럼 어떡해. 당장 만들 수 있는 목돈도 없고 보낼 수 있는 건 보증금 없는 고시텔 같은 데인데 다 큰 여자애를 어떻게 거기에 두니? 내 딸은 내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워서 그런 곳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살아. 우리 애는 딱 봐도 너랑 다르잖아. 내가 너 같은 딸이면 걱정이 없겠는데.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저는 아까 맛있게 먹은 점심이 도로 올라와 체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절대 싫다고 저도 제 의사를 똑똑히 전했는데요. 혹여 남편이 그러자고 할까봐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도 했어요. 방금 어머니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더러 아가씨랑 같이 몇 년만 살래. 난 절대 싫다고 말씀드렸어. 만약에 이따 어머님한테 연락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자기가 자기 동생이라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면 내가 친정에 가든 이혼을 하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왜 유라랑 같이 지내? 나도 싫어. 미쳤어. 근데 자기 어머니는 아니신가 봐. 난 분명히 내 의사 전달했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 자기 집 일이잖아. 알겠어. 미안해. 괜히 우리 엄마가 헛소리해서.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내가 미쳤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좋다고 해. 남편은 제 말에 방방 뛰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남편 말이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그만큼 너무 싫으니까 1%의 가능성도 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저랑 전화 끊고 바로 전화해서 따진 모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당당하게 제 흉을 보시면서 무조건 신우를 올려보내시겠다고 하셨다는데요. 그러시면서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 야, 내가 그냥 공짜로 데리고 있으라는 거 아니야. 내가 월 20만 원씩 보내줄게. 그 돈이면 니들 관리비는 나오지 않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건데 어쩜 니 처는 그렇게 싹퉁바가지가 없니? 만약에 지 동생이 사정이 있어서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옳았구나 할 거잖아. 라고 하셨다는데 남편이 길길이 뛰었대요. 처남은 돈 잘 벌어 그럴 일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며 자기도 자기 동생 집에 못 데리고 있으니 절대 떠넘길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가 장가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냐며 남편도 저한테 나쁜 물이 들었다며 엄청 화를 냈다고 했어요. 너는 오빠라는 게 네 동생이 딱하지도 않냐? 유라 걔가 아직 뭘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래. 모르면 옆에서 오빠랑 올케가 가르쳐주면 좀 좋니? 애가 순수하니까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 거야. 의심 많고 못된 애들은 사기도 안 당한다고. 너만 잘 살면 그만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동생이잖아. 내 동생이나 많아. 민정이가 싫다잖아. 그럼 나도 싫어. 엄마는 아들이 장가가서 잘 살길 바라지 않는 거야? 엄마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가? 뭘 그런 걸 물어보래? 사람 쪽팔리게. 너는 장가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누라 눈치를 보고 사니?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키웠어. 아무튼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그런 줄 알고 유라는 엄마가 키운 딸이니까 엄마 손에서 해결해. 괜히 잘 사는 아들네 시한폭탄 던지지 말고.
뭐? 시한폭탄? 넌 네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휴, 저 화상. 그래, 너 앞으로 네 마누라하고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내 집에는 발도 붙이지 마. 이제 너 나랑 영 끊고 살자. 못난 놈.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했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 그렇게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남편은 저한테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하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자기 집에서 연락 오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거니 당분간은 명절이라도 집에 내려가지 말자고 했는데요. 제가 못된 건지 저는 알겠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남편도 똑같이 일하는데 매주는 아니라도 주말에 시댁에 다녀오는 게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댁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해방감마저 느껴지더군요. 2주 정도 지났을까? 아침 대바람부터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잠이 많아서 휴일에는 점심때까지 자는 일이 대부분인데 아침 8시인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인터폰이 울리더군요. 그리고 화면 속의 사람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그분이 짜증이 나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이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101동 703호 맞죠? 빨리 문 열어주세요. 101동 703호는 맞는데요. 저희는 뭘 시킨 게 없어요. 무슨 착오가 있으신가 본데 확인해 보세요. 아니 뭘 확인해요? 좀 전에 통화까지 하셨으면서 장유라 씨 댁이잖아요. 이삿짐 올려야 하니까 빨리 문 여세요. 사다리 차도 올라갈 거니까 거실 창문 방충망까지 전부 열어주시고요. 저희도 바빠요. 이거 얼른 옮기고 다음 집도 가야 해요. 네? 장유라 씨요? 저는 인터폰에서 들려온 이름에 잠이 확 깼어요. 그리고 좀 전까지 통화를 했지 않냐는 말에 이는 필시 시어머니라고 확신했는데요. 저는 남편한테 얼른 나가서 수습하라고 화를 냈죠. 세상에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요. 하지만 인부들은 자기들도 바쁘다고 짜증에 성화까지 부렸고 남편은 그 짐들 다시 내려갈 거라고 그럼 짐을 그냥 밖에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인부들은 그럼 나중에 자기네들이 책임질 일이 생긴다며 극구 가지고 온 짐을 저희 집 안에 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랑이를 할 순 없고 일단은 거실 한편에 놓으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먼저 있었던 일들도 까맣게 잊어버리신 건지 아주 태연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나다. 이삿짐 갔니? 그 용달이 아침밖에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급히 보냈는데 짐은 잘 도착했지?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그때 저도 이희도 절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희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아, 시끄러워. 내가 너 이럴 것 같아서 미리 말 안 한 거야. 내가 만만해 보이냐? 건방지게 어디서 다다다 쫑알거려. 좋은 말로 할 때 그 옷방인지 뭔지 안방에 합치고 우리 딸 방 만들어줘라. 짐 정리 싹 해놔. 그럼 유라는 내가 점심 먹여서 슬슬 올려보낼 테니까. 그리고 오늘 이사 첫날인데 저녁 좀 좋은 거 사다 먹여라. 아, 내가 이따 네 계좌에 20만 원 입금할게. 한 4, 5시엔 도착할 것 같구나. 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이렇게 아가씨 때문에 싸우기 싫다고요. 내 말이 너만 괜찮다고 해주면 내 아들은 괜찮다잖아. 잔말 말어. 오늘부터 우리 유라는 거기서 살 거다. 유라도 네 가족이고 네 동생이야. 애가 서울에 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니냐고. 연애하는 거 아니고 결혼했으면 이렇게 사는 거다.
나도 시집와서 막내 또련님 몇 년 데리고 있었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도 어릴 때 여동생 갖고 싶었다며. 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줘라. 우리 유라도 언니가 없어서 니네 둘이 잘 맞을 거야. 그럼 나 끊는다.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쏘아 붙일 새도 없이 쫓기듯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는데요. 남편 또한 시아버님께 전화해서 어떻게든 해달라고 했지만 이번엔 시아버님도 같은 생각인 건지 1년만 참으라고 했다는데 정말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나중에 신우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신우도 받지 않더라고요. 아주 식구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남편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신우 짐들을 밖에 내다 버리고 싶더군요. 그래서 유치하지만 제가 옮길 수 있는 건 현관밖에 던져놓았죠. 그리고 절대 받아주지 않을 작정으로 신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처럼 4시가 조금 넘으니 신우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밖에 지 짐들을 보고 짜증을 내며 이렇게 소리쳤는데요. 뭐야? 내 물건이 왜 여기 버려져 있어? 새언니, 이거 새언니가 그랬어요?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요. 여기 비싼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엄마가 아까 내 방 정리해달라고 했을 텐데. 설마 그것도 안 한 거예요? 내 방이요? 여기 아가씨 방이 어디 있는데요? 아, 언니 빡쳤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근데 뭐 이해해요. 이번엔 우리가 좀 막무가내로 들이밀긴 했어요. 근데 오죽하면 이래요. 언니가 좀 넘어가요. 이미 내 짐들 다 여기 와 있고 난 이제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긴 왜 못 가. 너 당장 집에 내려가. 네 짐들은 내가 최대한 빨리 보내줄 테니까. 오빠 너는 동생한테 꼭 그래야겠냐?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여기 온 거야. 오빠만 신혼이라고 즐겁게 살 권리 없잖아. 왜 없어? 나는 민정이랑 여기서 행복하게 살 권리 있어. 이 집에 네가 10원 한 장 보태준 거 있어? 왜 이래? 엄마가 매달 돈 준다며? 그럼 나 공짜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 몰라. 비켜. 나 피곤하단 말이야. 못 비켜요.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다시 내려가요. 새언니, 진짜 못됐다. 좀 있으면 해도 지는데 저더러 다시 집에 내려가라고요? 아까 우리 엄마가 한 말 까먹었어요? 아님, 나더러 밖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해. 나도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자존심 다 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쩜 가족끼리 이래요? 나 취직하면 무조건 나갈 거예요. 저라고 여기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부탁해요. 신우는 나름 절박하다고 생각한 건지 아님 쇼를 하는 건지 현관문 밖에서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무릎까지 꿇었죠. 그 모습에 남편은 됐고 빨리 가라고 안 가면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차키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때였어요. 아까 아침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주라는 그 말이 묘하게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대로 신우를 돌려보낸다고 한들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는데요. 그때 생각했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내 동생을 어떻게 때려잡고 사람 만들었는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신우의 새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하는 수 없다는 얼굴로 신우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그래요. 이왕 짐도 다 있고 맘도 자꾸 올라왔는데 뭐라도 해봐요. 정말요? 언니,
정말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네. 대신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여기서 지내면 그때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살려면 우리 집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언니. 고마워요.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이렇게 밀고 나가야 뭐라도 된다니까. 너 그 입 안 다물어? 자기야, 정말 괜찮겠어? 왜 그래? 나 무섭게. 뭘? 무서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머님이 아까 그러셨어. 내 동생처럼 생각하라고. 자기도 알지? 내가 내 동생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 내 동생 엄청 생각하고 아끼잖아. 이젠 아가씨도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아낄 거야. 그러니까 아가씨, 우리 잘해봐요. 저는 영문도 모르는 신우한테 회심의 미소를 날렸어요. 지발로 걸어온 지옥을 환영해줬죠. 그리고 1단계로 네 짐은 네가 풀라고 시켰는데요. 신우가 입이 대빨 나와서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이걸 언제 제가 다 해요? 원래는 이미 다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무슨 호텔이에요? 아가씨 지금 체크인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희 집 규칙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는 빨래랑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담당이니까 그런 줄 알고요. 네? 빨래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세탁기 아가씨가 돌리라고요. 참고로 나는 좀 예민해서 내 빨래는 내가 해요. 그니까 아가씨는 아가씨 거랑 아가씨 오빠 거만 하면 되겠네요. 어때요? 쉽죠? 나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럼 배워야죠. 언제까지 모르고 살 건데요. 취직하면 나간다면서 빨래는 다른 사람 시킬 거예요? 그야. 근소리 할 거면 니네 집에 가든가. 어? 언니, 지금 저한테 반말했어요? 그래, 지금부터는 반말할 거야. 언니가 동생한테 왜 존칭을 쓰니? 아니, 그래도, 오빠. 왜? 나도 너한테 반말하잖아. 그럼 민정이도 반말할 수 있는 거지. 참고로 우리 집은 민정이가 대장이다. 뭐야? 무슨 남자가 저렇게 쪼다처럼 살아? 나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싫으면 집에 가든가. 이씨. 그렇게 신우는 집에 온 그 순간부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어요. 그리고 늦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였는데요. 신우가 또 입이 대빨 나와서는 뭐야, 고작 라면이에요? 이사 왔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짜장면이랑 탕수육 먹어야죠. 짜장면이랑 탕수육 같은 소리 하네. 어머님이 매달 얼마 주시는 줄 알아? 20만 원이야. 방세, 공과금, 식비. 이걸 다 20만 원에 해결하는데 짜장면? 짜장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어차피 네가 먹을 건 없으니까 네가 끓여 먹어. 라면은 저기 싱크대 2번째 서랍에 있다. 정말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나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래, 일러. 저는 신우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내가 신우한테 하는 걸 가지고 불만을 갖는다면 그 길로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알았다고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고, 이미 남편은 제가 제 동생한테 어떤 누나인지를 알기 때문에 신우 편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참 의외로 시어머님이 옳게 편을 들지 않았어요. 실컷 울고 방에서 나온 신우가 지 손으로 짜장라면을 끓이는데, 왜? 어머니가 편 안 들어줬어? 아니면 나 혼내시겠대? 라고 염장을 지르니 저를 쭉 찢어진 눈으로 째려봤어요. 안 봐도 비디오였죠. 아마 시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거고 무조건 버티라고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중간에서 신우만 약올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신우와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취업하려고 올라왔다는 신우는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취업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무슨 돈으로 뭘 그렇게 시키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집에 왔는데 막말로 면접도 안 보는 지가 어디 나갈 데가 있다고 옷이며 구두며 가방 같은 걸 사는 건지 솔직히 웃기더군요. 저한테는 결혼 전에 백화점 거 아니면 안 산다고 해놓고 아주 인터넷 쇼핑 여왕이 따로 없었어요. 저렇게 벌 줄은 모르면서 쓰기만 하니 고칠 게 하나둘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문제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신우가 저희 집에서 빨래 담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신우가 저희 집에 온 이후로 빨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더군요. 그러니 양말이며 와이셔츠 같은 건 이미 동이 났고 나름 남편이 지 동생이라고 깨끗하면 한 번 더 입고 한 모양이었는데 그날 남편도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날이라 옳았구나 싶어 신우를 불러 혼을 냈는데요. 유라, 너 우리 집에 온 후로 한 번도 빨래 안 했더라. 네 오빠 출근할 때 입을 와이셔츠 없어서 오늘 티셔츠 입고 갔어. 그럼 됐네요. 와이셔츠나 티셔츠나 똑같지 뭐. 똑같다고? 그리고 넌 빨래도 안 하고 여태 뭘 입는 거야? 설마 그래서 계속 옷 사는 거니? 남이야 옷을 사든 백을 사든 무슨 참견이에요? 당연히 참견해야지. 너 여기 왜 있는 건데? 너 취직해서 이 집에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여태 이력서 한 통 넣은 곳이 없고 집에서 맨날 쳐 놀기만 하잖아. 그러면서 할 일도 안 하고 재활용 쓰레기 좀 봐. 다용도실이 아주 쓰레기장이야. 아씨, 할 거예요. 언제고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당장 해. 오늘 빨래랑 쓰레기랑 다 해결하라고. 못하겠음 집에 가든가. 또 시작이야? 그렇게 나를 보내고 싶어요? 당연하지. 근데 나도 한 입 가지고 두 말은 안 해. 근데 너는 뭐야? 일단 집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 아씨, 잔소리 좀 그만해요. 세탁기 돌리는 방법 몰라서 못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지만 평소 신우의 생활 습관을 봤을 때 그 말이 정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는 방법이며 건조기 돌리는 방법을 설명해 줬는데요. 그러면서 빨래는 구별해서 빨아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우선 본인 빨래가 많을 것 같아서 시험 삼아 빨래를 해보라고 하고 저는 남편 것만 따로 빼놨는데 입이 대빨 나온 신우가 코끼리처럼 쿵쿵거리며 빨래를 한 움큼 가지고 나와서 세탁기를 돌리더군요. 그러고는 됐죠? 하고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되긴 뭐가 돼? 쓰레기 안 버리고 와? 그리고 여기 아파트야. 그렇게 쿵쿵 걸어다니면 관리실에서 민원 들어온다고. 조심해. 지금은 대낮이잖아요. 편하게 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 쓰레기 많은데 저 혼자 나가서 버려요? 언니도 있는데. 나는 지금 일하는 중이잖아. 재택근무. 그리고 누가 저렇게 많아지도록 쓰레기 쌓아 놓으래? 잔말 말고 얼른 버리고 와. 그리고 한 번이니까 넘어가지. 또 저렇게 쌓이면 그때는 내 손에 죽는다. 저는 대동생한테 하듯 신우한테도 똑같이 엄하게 굴었어요. 솔직히 제 동생한테 한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못한 건데 신우는 때릴 수가 없으니까 말로만 세게 나갔죠. 그러다 아까 돌린 세탁기가 끝나서 소리가 났고 제가 몇 번이고 세탁기 끝났다고 소리를 쳤는데 신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노크 없이 문을 확 열었는데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신우이에게 제가 바로 빨래 끝났다고 내가 몇 번을 불러? 라고 제가 먼저 짜증을 냈더니 신우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세탁실인 다용도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귀가 찢어지게 소리를 쳤는데 가보니 예상대로 신우의 옷들이 서로 이염이 돼서 색이 아주 알록달록해졌더라고요. 저럴 줄 알고 남편 걸 미리 빼놨는데 저는 제 성견지명에 감탄했네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빨래가 이렇게 된 게 제 탓이라며 자기 옷을 물어내라고 막무가내 소리를 질렀는데요. 제가 빨래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서 자기 옷들이 망가졌대요. 무슨 나 때문이야. 네가 옷 분리도 안 하고 잘못 돌린 거지. 난 아까 분명히 설명 다 했는데. 몰라. 나는 처음인데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은 거야? 뭘 들여다봐. 자기 빨래 자기가 알아서 넣었겠지. 내가 뭐 니네 엄마라도 되는 줄 알아? 몰라. 책임져. 신우는 급기야 그 척척한 빨래들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저한테 도끼 눈을 뜨면서 계속 저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저도 열받아서 그 빨래들 손에 들어서 신우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원래 물 묻은 빨래가 무겁고 아프잖아요. 신우는 당연히 소리를 쳤죠. 아무래도 축축하고 바닥에서 더러운 것도 묻었으니 그게 지 얼굴에 닿는 게 싫었겠죠. 하지만 저는 질세라 소리쳤어요. 야, 너야말로 내가 옳게라고 만만하냐? 이게 어디서 화풀이야? 너 방금 내 동생이었으면 죽었어. 알아? 여기 바닥에 물 묻은 거 보이지? 네가 네 빨래 던져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도 청소 다 해놔. 알겠어? 저는 무섭게 신우한테 다그쳤어요. 그러자 신우가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올케 언니 비위 맞추면서 최대한 있으라고 구슬리시나 보던데 그때는 솔직히 시어머니가 너무 속보여서 싫었어요. 사실 자기도 답 없는 딸 끼지 않고 있으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딸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할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이참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신우를 쪼였고 신우는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냐며 맨날 징징거렸는데 그래도 제 잔소리가 효과는 있었는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보다 신우는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많아졌어요. 그런데 신우 본인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오히려 옆에서 남편이 더 신기해했는데 저는 속이 터졌죠. 솔직히 좀 막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될 거였거든요. 하지만 다 큰 남의 딸을 때릴 순 없고 그저 제 입만 아프게 다다다 잔소리를 했는데 신우가 한 번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자기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계속 신우를 쪼였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반찬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저희 엄마 손이 크셔서 양도 많고 해서 제가 항상 소분해놓고 덜어먹는데 그날은 제가 출장이라서 하루 뒤에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전날 이미 택배가 왔다고 해서 신우한테 제주껏 냉장고에만 넣어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집에 가보니 그것들이 다 뚜껑이 열린 채로 식탁 위에 있었어요. 신우는 차려주는 밥만 먹어버릇해서 덜어먹는 습관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지 배고프다고 저희 엄마가 보내준 음식을 그 자리에서 열어서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햇반만 돌려서 그 반찬들이랑 대충 먹었어요. 먹는 건 좋은데 이걸 이대로 두면 어떡해? 그리고
나는 항상 덜어서 먹는데 이렇게 반찬 통째로 먹으면 어떡하냐고. 이 습한 여름에. 왜 식구들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언니야말로 밥도 못 차려줬으니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안은 무슨? 이거 봐. 내가 상한다고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지. 이 음식들 이제 다 어떡할 거야? 이거 이제 못 먹어. 언니, 예민 좀 그만 떨어요. 꼴랑 하루 냉장고 안 들어갔다고 뭐 어떻게 돼요? 돼. 음식이라는 건 만든 그 순간부터 서서히 부패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같이 습도 높은 여름은 더 위험하다고. 오빠는? 아, 오빠 상갓집 갔어요. 언니, 연락 못 받았어요? 무슨 부부가 그래? 그래서 나 혼자 밥 먹어야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설거지 좀 바로 못했으면 또 어떻다고. 사람 좀 그만 잡아요. 그만 잡아?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여직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고쳐지니? 됐어. 이거 전부 네가 알아서 버리고 와. 이걸 전부요? 아니, 이 정도면 정신병이죠. 무슨 젓가락 좀 닿았다고 이 난리예요. 이 난리? 그러게. 너는 왜 이 난리를 만들어서 나랑 우리 엄마를 엿먹이니? 이거 만든다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이렇게 다 버리게 만들었으니 어떡하냐고. 책임져. 아씨, 고작 반찬 몇 개 가지고 지랄이야. 누가 해달라고 했어? 언니네 엄마한테 앞으로는 저딴 거 하지 말라고 해요. 괜히 반찬들 때문에 나만 고생하게 생겼잖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저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져서 신우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등짝도 휘갈기며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손을 봐줬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얻어터진 신우는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봤어요. 뭘 봐. 너 내 동생이면 이 정도로 안 끝났어. 어디서 예의도 모르고. 당장 네가 사고친 거 해결 안 해?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설거지랑 식탁 정리까지 깨끗하게 치워놔. 빨리! 신우는 제가 짤없이 소리 지르며 일을 시키니 몸이 먼저 반응하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답답해 보였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딴짓을 하면 빨리 하라고 다그쳤는데 그러니 지도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움직이더군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핸드폰 챙겨가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 어머니한테 또 이르게? 그래, 해봐. 내가 장담하는데 어머니는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리 없어. 왜냐고? 어머니도 망나니 같은 너 힘들어서 나한테 맡긴 거거든. 그러니 내 비위 맞추면서 참고 있으라고 하지. 나 너 제대로 사람 만들어서 사람 구실하게 만들 거야. 나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기대해. 신우는 제 말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충 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나보다 예상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님이 자기가 올라올 거니까 저더러 출근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알겠다고 월차를 내고 기다렸어요. 너도 참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잘해주라고 했지. 개패도 패라고 했어? 나는 네 남편도 그렇고 우리 딸한테 회초리도 한 번 안 들었어. 그래서 아가씨가 저 모양이잖아요. 지 손으로 하나도 할 줄 모르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어머니, 자식 잘못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홀랑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됐다. 우리 유라 내가 도로 데려가마. 애가 맨날 울고 너 무섭다고 그러는데 내가 애를 어떻게 여기에 두니? 어머니, 아가씨 이제 30이에요. 애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원래 저렇게 답 없는 애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요. 제 동생도 제가 맨날 두들겨 패고 공부시키고 사람 만들어 놨더니 지금 자기 일하면서 돈 잘 벌잖아요. 근데 동갑인 아가씨는 뭐죠? 저렇게 살면 평생 어머님이 아가씨 책임져야 하는데 그 각오는 있으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가족이라면서요. 식구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2년 정도 더 데리고 있으면 새 사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마, 나 싫어. 절대 싫어. 어떻게 이 집에서 2년을 더 있어. 아니야. 내가 내려가서도 엄마 속 안 썩이고 잘할게. 저거 봐요. 저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해요. 아가씨는 아마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원래 하던 대로 할 거라니까요. 저 믿고 두고 가세요. 저는 마치 스파르타 학원 원장처럼 시어머니한테 신우를 데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직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신우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더군요. 지도 알았겠죠. 제가 취업까지 손을 대면 지는 정말 숙식학원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월 20에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딨냐고 신우 마음 약해지게 이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내려가시라고 했는데요. 신우가 엄청 빠른 속도로 지짐을 싸서 자기는 자기 엄마랑 갈 거라고 주랭랑을 쳤어요. 어찌나 웃기던지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제가 저렇게 빨라? 아, 내 팔자야. 됐고 유라 오늘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남은 짐은 네가 정리 좀 해. 내가 최대한 빨리 용달 보낼 테니까. 알겠니? 저는 최대한 아쉽다는 얼굴로 네라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얼굴을 보면서 잔뜩 약이 올라서 내려가셨고 남편한테 이젠 정말 연 끊고 살자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는데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의 명절은 시댁에도 가지 않았네요. 시어머님이 또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한다고 정말로 안 오냐고 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도 명절 연휴 내내 전화 한 통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는데 시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우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건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걸려온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시어머님 목소리가 신났더군요. 민정이니? 나다 나. 너 많이 바쁘니? 아, 네. 뭐 조금 바쁘긴 한데 왜 그러세요? 그래, 내가 짧게 얘기할게. 고마워. 네? 글쎄, 우리 유라가 지 손으로 빨래를 다 하네. 흰 옷이랑 청바지 같은 것도 구별해서 빨고 재활용 쓰레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정말 요즘 꿈을 꾸는 것 같아. 아, 그건 원래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 내가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요즘 걔 엄청 열심히 자격증 공부하고 취업 준비한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것도 네 덕이야. 우리 유라가 독이 잔뜩 올라서 취직해서 너보다 더 성공해서 잘 살 거라고. 아주 요즘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 내 평생 우리 딸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처음 본다니까. 이게 다 네 덕이다. 제 말이 맞죠? 그런 부류는 스파르타가 답이에요. 어쨌든 이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가씨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 나도 누구보다 내 딸이 너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너한테 답 없는 애라는 소리 안 듣게. 어머니, 기분 나쁘셨어요? 저는 나쁜 뜻에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진심이고요. 그래, 알아. 그리고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괜히 내가 자격지심에 내 딸이랑 너랑 비교가 돼서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네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도 성깔이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근데 이젠 이렇게 네 덕도 보고 했으니 내가 이제부턴 너한테 좀 더 어른스럽게 잘하마. 저도요. 저도 그간 버릇없이 굴었던 점 죄송했어요. 근데 저도 열받아서. 그래, 우리 서로 이해하고 지난날은 깨끗하게 잊자. 어쩌면 너랑 나랑은 잘 맞는 고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바쁘다고 했지? 얼른 가서 일해라. 그리고 시간 괜찮을 때 집에 한번 와. 내가 너 좋아하는 걸로만 한 상 차려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그이랑 상의해서 집에 갈게요. 어머니, 저 소고기 좋아해요. 꽃등심. 꽃등심? 식성도 아주 너 같다. 그래, 좋다. 내가 비상금 털어서 너 고기 구워준다. 그러니까 언제 올 건지만 알려줘. 끊는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것들한테는 스파르타가 약이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신우 역시 제 동생처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자기 앞가림을 훌륭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살면서 신우 같은 유형의 여자는 처음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 길을 꺾어줘서 나름 뿌듯했고 신우가 앞으로 취업해서 잘 살게 되면 그 또한 제 덕이라고 우길 수 있으니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겠죠. 물론 처음부터 잘 지낼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 되어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앞으로 신우한테 약발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잔소리 폭탄과 제 불꽃 손바닥으로 정신 차리게 해주기로 시어머니와 모정의 합의를 봤는데 원래 남 뒷담화하면서 친해진다고 요즘은 신우 때문에 시어머니와 더할 나위 없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막상 친해져 보니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신우가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시부모님도 이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테니까요. 부모의 걱정이란 게 옆에서 보니 끝이 없어요. 20살 성인이 되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로 알게 되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생긴다면 마냥 이뻐만 해주는 그런 엄마는 되지 않겠다고요. 저는 이미 2번의 인간 개조 경험이 있으니 제 자식도 야무지게 잘 키워보고 싶은데 어서 빨리 저희 부부의 아이가 저희를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커져서인지 모든 아이들이 다 예뻐 보이는 마법에 걸렸는데 이 마법이 풀리기 전에 좋은 소식을 양가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몰랐는데 부모가 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네요. 부디 제가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길. 그래서 다음엔 재미나고 행복한 사연으로 또다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넘치도록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